맑고 쌀쌀한 가을 오후,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주택가에 안개처럼 스며든 회색빛 하늘 아래, 김소영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남편 이준호가 3일간 서울 출장으로 떠난 후, 그녀는 홀로 집에 남았다. 호텔에서 대단한 회의와 보고서를 준비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는 남편과 달리, 소영은 고요하지만 어딘가 허전한 집 안에 머물렀다. 벽에 걸린 호텔의 하얀 가운처럼 집은 물건들로 차 있었지만 공허했다. 아침에 준호가 현관문을 나서며 소영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지만 안녕이라는 말은 어딘가 망설임이 묻어났다. 소영은 부드러운 파자마를 입고 아직 민트 잎이 바닥에 가라앉지 않은 차 한 잔을 들고 있었다. 계획은 단순했다. 서랍 정리, 조용한 시간, 그리고 텔레비전은 꺼두기. 그러나 일상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반전을 감추고 있었다. 정확히 오후 12시 58분, 뒤뜰 문에서 날카로운 찰칵 소리가 났다. 마치 단순한 문 여는 소리가 아닌 어떤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소영의 피부에 소름이 돋았다. 뜨거운 차가 손바닥에 쏟아졌지만 그녀는 반응하지 않고 컵을 꼭 쥐었다. 문 밖에 서 있던 이는 바로 남편의 아버지, 이재현이었다. 결혼 후 5번도 채 못 본 단정한 흰머리와 우아한 미소를 지닌 그가 깜짝 놀라게 해주려 했어요라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마치 이 집이 자신의 공간인 듯 자연스러웠다. 재현은 소영과 준호가 찍힌 결혼식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 집은 준호 냄새가 나네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불안하고 무언가를 애써 숨기려는 듯했다. 소영은 할 수 없이 차를 다시 내리고 그에게 건넸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에 닿자 전율이 목덜미까지 스며들었다. 그들은 별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날씨, 책, 뉴스. 그러나 재현의 눈은 계속 소영을 탐색했다. 그는 숨지 않고 오히려 무언의 대화를 청하는 듯했다. 그리고 갑자기 말했다. 저 문이 좋아요. 솔직해서. 쓸데없는 눈이 없잖아요. 그는 나가면서 내일도 그냥 이유 없이 들러서 얘기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다. 소영은 자동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떠나자 집안은 더 차가워진 것 같았다. 창문을 모두 닫고 차는 아직도 반쯤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 생각은 세탁기 속 속옷처럼 뒤엉켜 재현의 손길과 눈빛, 그리고 그냥 얘기하자는 말로 돌아왔다. 새벽 3시에 소영은 조용히 집 안을 거닐며 욕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야른 가운, 흐트러진 머리칼, 차가운 타일 위 맨발. 하지만 어딘가 새로웠다.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반쯤 일어나 베개를 끌어안은 채로 깨어났다. 손끝은 얼었고 입술은 바짝 말랐으며 마음은 넘칠 듯한 잔에 물이 넘치듯 불안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옅은 회청색 원피스를 골랐다. 등 뒤에 묶인 리본이 가볍게 흔들리고 머리는 어정쩡한 번 스타일로 묶었다. 향수는 살짝, 눈가의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번진 듯 보였지만 세심하게 손질된 흔적이 역력했다. 이것이 단지 습관이나 내면의 질서일 뿐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기다림을 알고 있었다. 재현이 약속대로 나타났다. 문이 잠기는 소리도 듣기 전에 뒷문 앞에 선 그의 검은 터틀넥과 다소 흐트러진 목깃, 깔끔하지 않은 수염 자국이 눈에 띄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눈빛은 묵직한 질문과 미완의 말들로 가득했다. 오늘은 커피 없이 왔어요. 그냥 있으러. 그가 말했다. 거실에 앉아 두 사람의 무릎은 거의 닿을 듯 가까웠다. 재현은 창밖의 가을 풍경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소영은 그의 시선이 자신의 발목을 스치고 담요에서 살짝 드러난 피부를 따라가는 것을 느꼈다. 말하지 않을 때가 가장 예쁘다는 말에 소영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재현은 놀란 듯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다. 우연한 만남이란 없다는 생각해봤어요? 누군가가 둘만 남아 무언가를 이해해야 했던 거라고. 그의 말에 소영은 차를 꼭 쥐고 있었고 침묵은 달콤하고 끈적한 연유처럼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재현이 일어나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겠어요? 손을 내밀지는 않고 허락을 구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소영은 담요를 살짝 걷어 무릎을 드러냈고 그의 눈동자는 천천히 그곳을 훑었다. 그가 아무런 금기를 넘어서는 행동은 없었지만 그 존중과 갈망이 뒤섞인 시선은 오히려 죄악에 가까웠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 재현의 속삭임에 소영은 남편 준호가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지금 이 남자가 더 많이 자신을 알고 있었다. 그가 떠난 후 소영은 움직일 수 없었다. 현실도 꿈도 아닌 어딘가에 갇힌 듯 목덜미가 뜨거워졌다. 저 깊은 곳 어딘가에서 있고 지낸 자신을 되찾은 듯했다. 저녁, 소영은 코트를 걸치고 낡은 운동화 차림으로 집 앞 골목길을 걸었다. 빗물 웅덩이에 희미한 가로등 빛이 반사되었고 그녀는 비밀을 가진 여인처럼 걸었다. 그 다음 날 아침, 아직 커튼 사이로 햇살이 희미하게 비칠 때 소영은 알람보다 먼저 깨어났다. 침대에 누워 허공을 바라보며 마음은 팽팽히 조여진 용수철처럼 울렸다. 조용히 일어나 불을 켜지 않고 뜨거운 샤워를 길게 했다. 마치 다가올 고백을 준비하듯 몸과 마음을 정성스레 닦아냈다. 얇은 비스코스 원피스, 오래된 가죽 구두, 손목에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은색 팔찌를 찼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재현이었다. 검은 터틀넥에 흐트러진 목깃, 수염 자국이 그의 얼굴에 선명했다. 오늘은 꼭 와야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불안과 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부엌에서 마치 공모자처럼 앉았다. 계획도 없고 죄책감만 공유한 채 재현은 소영의 손가락과 목덜미를 번갈아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했다. 처음 나를 본 때 기억해요? 장모님 댁에서 준호 짐가방 들고 왔을 때 그때만 해도 그는 단순히 남편의 아버지였지만 지금은 달랐다. 소영 안에서 피어난 꽃처럼 불가능하지만 살아있는 무언가, 이젠 이해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그가 다가오며 숨결을 느끼게 했다. 무서워요? 아니요. 소영은 대답했지만 두려움은 결과에 대한 것이었다. 재현은 조심스레 그녀를 안았다. 그의 큰 손은 부드럽게 허리를 감싸며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들의 체온이 야른 원피스를 뚫고 스며들었다. 그것은 순수한 접촉이었지만 몸은 조용히 음악을 들었다.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가 속삭였다. 하지만 왔잖아요. 소영이 대답했다. 그들은 서로를 놓지 못한 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멈춰섰다. 재현은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쓸며 내일 몇 일간 떠나요. 내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지. 말끝을 흐렸다. 그가 돌아서자 소영은 그의 채취가 묻은 원피스를 쥐고 서 있었다. 두려움과 공허함이 쓴맛보다 달콤했다. 며칠이 지나고 준호가 예정보다 일찍 돌아왔다. 흐트러진 머리에 잠이 덜 깬 눈, 익숙한 가운 차림이었다. 그는 소영을 꼭 안고 뺨에 익숙한 입맞춤을 했다. 그러나 그 접촉은 찾는 것도 원하는 것도 아닌 단지 일상의 습관일 뿐이었다. 소영은 그의 눈을 피했다. 대화는 여행과 일, 호텔 이야기뿐이었다. 오후에는 소파에서 골아떨어졌다. 소영은 문을 닫고 침실에 들어가 남편과의 거리를 처음으로 실감했다. 그리고 그날 밤 짧은 메시지를 받았다. 떠났어. 하지만 내게 남긴 게 있어. 어디 있는지 알지? 소영은 쓰레기를 버리는 척하며 뒤뜰의 작은 창고로 나갔다.
오래된 철제 상자 안에 쪽지 하나와 나무 팔찌가 있었다. 남성의 꼼꼼한 글씨로 적힌 메시지. 내가 선택하길 바라지 않아. 하지만 말해야 했어. 넌 나에게 며느리가 아니라 여성이자 남자야. 나머진 소음일 뿐 팔찌는 따뜻했다. 마치 막 누군가가 손에서 내려놓은 듯 소영은 그날 밤 팔찌를 소매 안쪽 가슴에 가까이 차고 잠들었다. 이튿날 준호는 다시 출장을 떠났다. 문이 닫히자마자 소영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피부, 어깨, 목선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검고 단정한 원피스, 낮지만 날카로운 굽의 구두, 머리는 단단히 묶고 포인트로 한 가닥 머리카락을 남겼다. 버건디 립스틱은 몇 년 만에 다시 입술에 깔았다.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 재현은 창고 앞에 서서 내가 안 올 줄 알았어 라고 말했다. 소영은 내가 돌아올 줄 몰랐어 라고 답했다. 바람과 낡은 지붕 위에 달그락거리는 끈 소리만 들리는 그 공간에서 재현은 부드럽게 얼굴을 쓰다듬고 목덜미를 따라 손길을 내렸다. 그리고 팔찌 바로 아래 맥박이 뛰는 그곳에 키스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았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사과하지 마, 네가 있어줘서 좋아.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나이와 이름, 관계를 넘어선 채 몸과 영혼이 맞닿는 순간을 나누었다. 재현의 손이 그녀의 허벅지를 부드럽게 감싸고 배 위에 입 맞추었다. 욕망도 갈구도 아닌 경건한 예배당과도 같은 경외심이었다. 그들은 연인이 아니었다. 단지 만날 수 있었던 다른 삶의 그림자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떨어져 선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음을 알았다. 재현은 다시 만나자고 하지 않았고 혼자 있을 때 연락하지 않았다. 단지 내가 문을 열면 갈게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 저녁이 도시를 덮었다. 소영은 부엌에 앉아 식은 차를 들고 있었다. 그 전날 밤 그녀는 단 한순간도 잠들지 못했고 천장을 바라보며 두려운 답변을 기다렸다. 무언가 큰 일의 문턱에 선 듯 앞으로 나아가고 싶으면서도 도망치고 싶었다. 다음 날 소영은 꾸미지 않은 채 밝은 스웨터와 무릎 아래 치마, 따뜻한 양말을 신었다. 립스틱도 굽도 없이 그냥 그녀였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재현이 들어왔다. 노크 없이 마치 권리가 있는 사람처럼 그는 문 앞에 서서 허락을 기다렸다. 소영이 고개를 끄덕이자 조용히 소파에 앉았다. 내가 떠나는 꿈을 꿨어. 짐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그가 말했다. 나는 내가 말하지 않는 꿈을 꿨어. 그리고 모든 게 속에서 무너지는. 소영은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난 내가 말하게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무너졌어. 침묵이 두꺼운 벨벳처럼 그들 사이를 덮었다. 재현은 깊고 약간 거친 목소리로 고백했다. 난 단순히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로 살고 있어. 내 숨결과 몸짓으로. 넌 내 안에 너무 깊이 있어. 소영은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을 새롭게 보는 듯 그의 손과 눈빛을 느꼈다. 약속은 못해 그녀가 속삭였다. 잊을 수도 없어. 그는 무릎을 꿇고 말했다. 준호에게서 떠나지 말아줘. 그게 아니야.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증거. 내가 다시 남자라는 증거. 소영은 그의 은빛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난 죄책감을 느껴. 난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죄책감을 충분히 느끼지 못해서 미안해. 그가 슬프게 웃었다. 너는 진짜니까, 솔직하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소영은 그의 얼굴을 가슴에 대고 나이도 인연도 없는 채 그저 인간과 인간으로 포개어졌다. 그의 손이 허벅지에 닿고 배에 입맞춤했다. 그건 욕망도 갈망도 아닌
경건한 고백이었다. 그날 밤 그들은 옷을 벗지 않고 그저 포옹한 채 누웠다. 몸과 마음이 고요로 가득 찬 순간이었다. 재현은 약속도 말도 없이 황혼전에 떠났다. 팔찌는 창틀 위에 놓여 있었다. 며칠 뒤 준호가 돌아왔다. 소영은 평범한 웃음과 가운 차림으로 맞았다. 그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 피곤한 몸을 그녀에게 기대었다. 그러나 그 입맞춤에는 차짐도 욕망도 없었다. 단지 있음만이 있었다. 소영은 그의 눈을 피했고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날 밤 준호가 잠들자 소영은 욕실 가장자리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부끄러움이 아닌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닌 지금의 자신을 알기에 그 다음날 재현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후로도 소영은 그를 다시 볼 수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가끔 그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그 발걸음을 기다린다. 안동의 가을은 여전히 차갑고 맑았다. 그러나 김소영의 마음속은 이전과 전혀 달랐다. 재현과의 만남 이후 그녀의 일상은 마치 오래된 필름이 갑자기 컬러로 변한 듯 선명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아릿하게 다가왔다. 집 안곳곳에 남아있는 그의 흔적들은 그녀의 생각을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끌어당겼다. 그날 아침 소영은 침실 거울 앞에 섰다. 그녀가 입은 원피스는 부드러운 베이지색 실크였고 등 뒤로 흐르는 리본이 우아하게 묶여 있었다. 목선과 어깨 라인이 은은하게 드러났지만 과하지 않은 섹시함이 느껴졌다. 발에는 새로 산 검은색 메리제인 구두가 반짝였고 손목에는 어제 재현이 남긴 나무 팔찌가 살짝 흔들렸다. 그녀의 검은 머리는 자연스럽게 웨이브가 져 있었고 입술은 연분홍색 틴트로 은은하게 빛났다. 거울 속 그녀는 낯설면서도 매력적이었다. 이거 나 맞지? 혼잣말을 하며 살짝 웃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내려와 차를 준비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안동 서원 근처의 은행나무 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다. 가을 냄새가 집 안으로 스며들자 소영은 잠시 멈춰 서서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때 뒷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또 왔네? 소영은 미소를 띠며 뒤를 돌아봤다. 이재현이 문턱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검은색 코트에 짙은 남색 셔츠, 깔끔하게 다듬은 수염이 그의 인상을 더 성숙하게 만들었다. 커피는 오늘도 거절하시나 봐요? 그는 장난스럽게 말하며 한쪽 눈썹을 살짝 올렸다. 오늘은 그냥 왔어요. 재현은 집 안으로 들어서며 넉넉한 웃음을 지었다. 이 집에선 내가 손님 같지가 않네요. 소영은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묘하게 마음을 흔드는 걸 느꼈다. 그렇게 집이 친근하면 왜 그동안 안 왔어요? 바쁜가요? 아니면 무서웠나요? 소영이 재치 있게 물었다. 재현은 잠시 머뭇거리다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무서웠던 거겠죠? 아무도 모르게 다가가는 게 제 특기였는데 이번엔 내가 당했네요. 그의 말에 소영은 살짝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이제 내 비밀 요원으로 임명할까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이번엔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졌고 재현의 손이 소영의 손등에 살짝 닿았다. 그 미세한 접촉은 전과 달리 어색함 없이 자연스러웠다. 소영은 그가 자신을 향해 보내는 시선을 느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말하지 못한 감정으로 가득했다. 소영 씨, 솔직히 말하자면 난 당신이 남편 준호와 함께 있다는 게 가끔은 질투나기도 해요. 재현이 부드럽게 고백했다. 그럼 난 당신에게 무슨 존재인 거죠? 그림자? 아니면 지나가는 바람? 소영은 그의 질문에 고개를 숙였다. 재현은 다가와 그녀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다. 당신은 이 집의 빛이에요. 난 그 빛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일 뿐.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하지만 그 그림자가 때로는
빛보다 더 짙은 색을 갖기도 하죠. 소영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그 순간 집 밖에서 갑작스런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렸다. 두 사람은 놀라 고개를 돌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좁은 골목길에 낯선 검은 승용차가 멈춰 섰고 차에서 내린 한 남자가 서둘러 집 쪽으로 걸어왔다. 저게 누구지? 소영이 속삭였다. 재현도 창문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남자는 바로 소영의 남편, 이준호였다.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듯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다급하고 불안해 보였다. 준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소영과 재현은 동시에 움직임을 멈췄다. 재현은 소파에서 일어나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소영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며 천천히 준호를 맞이했다. 준호 씨, 벌써 돌아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렸다. 준호는 피곤한 듯한 미소를 보이며 대답했다. 출장이 일찍 끝나서 말이야. 우리가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그의 말에 소영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재현은 조용히 현관문 옆에 멈춰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차갑고 예리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비밀을 꺼내려는 듯 소영은 마음속으로 알 수 없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더 깊고 위험한 비밀들이 곧 드러날 것임을. 그녀의 손목에 감긴 나무 팔찌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마치 조심하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그리고 그때 집 안 깊숙한 곳에서 누군가의 낮은 숨소리가 들려왔다. 누굴까? 왜 지금 여기 있지? 소영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날 안동의 회색 하늘 아래 세 사람의 운명이 뒤엉키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안동의 어두운 저녁, 집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소영은 부엌의 작은 창가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은행잎들이 마치 그녀의 떨리는 마음을 닮아 흔들렸다. 등 뒤로는 부드러운 베이지빛 실크 원피스가 그녀의 몸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고 은은하게 반짝이는 검은색 메리제인 구두는 바닥에 가볍게 닿았다. 손목에 감긴 나무 팔찌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참, 인생은 영화 같기도 해. 혼잣말을 하며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과 기대가 공존하고 있었다. 거실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재현과 준호의 대화였다. 문틈 사이로 살짝 엿보니 두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다. 준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고 재현은 침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왜 이 집에 자꾸 나타나시는 겁니까?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준호야, 나도 네가 이해하길 바란다. 내 아내, 소영 씨와 나 사이에는 단순한 인연이 아니야. 재현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다. 내가 숨기려 했던 감정들이 이제는 감출 수 없게 됐어. 그리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더 큰 상처를 입을 거야. 준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가족을 위해서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소영 씨도, 나도 모두 힘들어지고 있어요. 소영은 문틈에서 조용히 뒤로 물러나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녀는 이 두 남자 사이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 이상 과거처럼 무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녀가 주방으로 돌아와 찻잔을 들었을 때 손끝에서 팔찌가 살짝 흔들렸다. 마치 준비하라고 경고하는 듯했다. 갑자기 현관문이 무겁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돌렸다. 문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비를 뚫고 낯선 발걸음 하나가 천천히 집으로 다가왔다. 누구지? 소영이 조용히 속삭였다.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고 젊은 여성이 우산을 접으며 들어섰다. 그녀는 긴 검은 머리에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눈빛은 결연하면서도 슬픔이 묻어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준호 씨와 대학 동기인데? 그녀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렸다. 재현과 준호, 그리고 소영 모두 얼어붙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수진이 등 뒤로는 작은 가방이 보였고 그 안에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 듯 보였다. 수진 씨, 여기서 무슨 일이죠? 소영이 조심스레 물었다. 수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사실 준호 씨가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된 진실이요. 소영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집안의 불빛이 흔들리며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그녀는 자신이 이제 막 큰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손목에 감긴 팔찌가 다시 한번 따뜻하게 빛났다. 그것은 단지 장식품이 아니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열쇠였다.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다. 소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결심했다. 그래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을 마주할 거예요. 안동의 가을밤, 그들의 운명은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김소영의 심장은 점점 더 뜨겁게 뛰고 있었다. 별표 이어지는 이야기는 더욱 깊고 어두운 비밀, 그리고 세 사람 사이에 숨겨진 복잡한 관계를 드러낼 것이다. 별표. 안동의 밤은 짙고 깊었다. 김소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산란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은은한 조명이 그녀의 베이지색 실크 원피스를 감싸며 부드럽게 빛났다. 원피스의 리본은 옆구리에서 살며시 묶여 있었고 검은색 메리제인 구두는 단정한 발끝을 드러냈다. 손목에 감긴 나무 팔찌는 여전히 따뜻했고 그 온기가 어딘가 위로가 되었다. 방 한켠에서 이수진은 조심스레 자신이 가져온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긴 검은 머리는 어깨 위로 자연스럽게 흘렀고 회색 코트가 그녀의 날씬한 몸매를 따라 떨어졌다. 눈빛은 결연하면서도 가끔씩 흔들리는 불안이 서려 있었다. 준호 씨, 이수진 씨가 뭘 가져왔는지 말해보는 게 좋겠어요. 이재현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준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수진아,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수진은 가방을 열고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다. 준호 씨, 이건 분명히 당신에게 알려야 할 진실이에요. 이 서류들은 당신이 모르는 가족의 과거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집, 그리고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소영은 숨을 죽였다. 그녀의 손목은 팔찌의 따뜻함에 힘을 얻었지만 마음 한켠에선 두려움이 점점 커졌다. 재현은 조용히 서류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서류들은 가족 사업의 불법 거래 내역과 몇몇 은밀한 거래 증거들이야. 재현이 낮게 말했다. 준호가 모르는 어두운 그림자들이 이 안에 숨어있지. 준호는 눈을 크게 뜨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내 아버지, 당신이 라며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내가 숨기려 했던 진실이지만 이제 감출 수가 없어 라고 답했다. 소영은 그들의 대화를 듣는 동안 가만히 생각했다. 이 모든 비밀과 거짓말들 속에서 자신은 어디에 있는 걸까? 준호와 재현, 그리고 수진까지 얽힌 이 미궁 속에서 그녀는 점점 더 미로에 갇혀가는 기분이었다. 그때 갑자기 집안의 전등이 깜박이며 어두워졌다. 창밖에서는 늦가을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은행잎들이 창문에 부딪혀 마치 경고하는 듯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 재현이 창문 쪽으로 다가가며 조심스레 말했다. 이 집에 숨겨진 비밀은 쉽게 밝혀질 수 없을 거야. 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해요. 이 진실을 밝히려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라고 경고했다. 준호는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아. 가족, 사업, 그리고 우리 모두 라며 절망했다. 소영은 그 순간 가볍게 손목의 팔찌를 만지며 다짐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해. 진실을 마주하고 나 자신을 지켜야 해. 그녀의 눈빛은 이제 공포보다 결단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 결심은 앞으로 다가올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지켜줄 유일한 빛이 될 것이었다. 안동의 밤하늘 아래 세 사람과 한 명의 새로운 등장인물, 그리고 숨겨진 비밀들이 점점 더 깊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드라마를 넘어 사랑과 배신, 그리고 운명에 대한 거대한 서사가 될 터였다. 그때 집 뒤편 뒷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조용히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누굴까? 무엇을 목적으로? 소영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뛰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이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임을. 안동의 깊은 밤, 집안은 고요함과 긴장이 뒤섞인 묘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김소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소용돌이치는 바람처럼 복잡했다. 그녀가 입은 은은한 베이지빛 실크 원피스는 등 뒤에서 리본으로 고급스럽게 묶여 있었고, 검은색 메리제인 구두는 바닥에 단정하게 닿았다. 손목의 나무 팔찌는 아직도 따뜻함을 간직하며 소영의 마음을 조용히 다독였다. 이젠 멈출 수 없어. 소영은 혼잣말처럼 속삭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바람에 흔들리는 은행잎들이 불안한 예감을 전하는 듯했다. 그 순간 집 뒤쪽 뒷문이 살짝 열리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소영은 긴장한 채 몸을 일으켜 조심스레 문 쪽으로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림자는 낯익은 듯, 그러나 어딘가 낯선 느낌을 주었다. 누구세요? 소영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림자는 천천히 빛 속으로 걸어 나왔다. 바로 그가 있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의지를 담은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소영 씨, 나야. 박진수.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소영의 심장은 순식간에 뛰기 시작했다. 박진수는 준호의 오랜 친구이자 과거 가족 사업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녀 앞에 나타난 적은 없었다. 왜 여기? 무슨 일이에요? 소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진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다가와 낮게 말했다. 너희가 모르는 진실이 더 있어. 이 집, 이 가족, 그리고 너희 모두를 위협하는 그림자가. 그는 손에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소영은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열어보았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재형과 누군가, 그리고 준호의 어린 시절 모습도 보였다. 이 사진들, 그리고 편지들은 우리 가족의 숨겨진 과거를 알려줄 거야.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어두운 비밀들. 진수가 말했다. 소영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제는 피할 수 없겠네요. 재형과 준호, 수진도 거실로 다가왔다.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사진과 편지를 살폈다. 우린 이제 이 비밀들과 마주해야 해. 재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때 집안 전등이 깜빡이며 잠시 어두워졌다. 창밖에선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었고 낙엽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뭔가 다가오고 있어. 소영은 팔찌를 만지며 조용히 말했다. 그 순간 현관문 쪽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세 사람 모두 경계하며 문 쪽을 바라보았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그림자가 서서히 들어왔다. 그곳엔 준호의 옛 연인, 그리고 비밀을 품은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 모두가 알게 될 시간이 왔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소영의 심장은 한없이 빠르게 뛰었다. 이 밤, 안동의 고요한 집 안에서 운명을 뒤흔들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소영은 알았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